이번 시간에는 추상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추상 클래스는 인스턴스가 될 수 없는 클래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추상 클래스 자체는 인스턴스가 될 수 없고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자손만이 인스턴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bstract 키워드를 사용해서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보통 한 개 이상의 추상 메소드를 가지게 됩니다. 추상 메소드라는 건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말해요.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고 구현되어 있지 않은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라고 합니다. 즉, 추상 클래스는 미완성인 클래스예요. 메소드가 여러 개 있다면 그 중에서 몇 개는 구현되지 않고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추상 클래스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추상 클래스 카와 버스를 작성하자라는 예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카2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 기존의 카2 클래스에서 클래스 앞에다가 이렇게 abstract라는 말이 붙게 되면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 그리고 그럼 이렇게 추상 클래스가 되면 카2 이그잼이라는 제가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카2 이그잼이 이미 있나요? 아, 이미 있네요. 카2 이그잼 02라고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만 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메인 메소드 안에서 카2를 한번 생성해 볼게요. 카2 는 new 카2 라고 해주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카2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인스턴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성자에 보니까 지금 네임을 받고 있는데 네임 값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까요? 유스토리라는 값을 넣었어요. 지금 카2는 생성자가 네임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그 네임을 잘 넣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납니다. 마우스 컷을 잘 갖다 대면 카2가 추상 앱스트랙트하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앱스트랙트 하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즉 인스턴스가 될 수 없으면 우리는 이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번엔 버스2라는 클래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2라는 클래스는 카2를 상속받고 있어요. 카2를 상속받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2B는 new 버스2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버스라고 파라미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버스2는 지금 보니까 파라미터를 안 받고 있네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넣어주지 않겠어요?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안 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카2라는 클래스를 봤더니 이 카2라는 클래스는 왜 추상 클래스로 만들었냐면 추상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는 구현이 안 돼 있고 선언만 되어 있는 메소드를 말한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카2를 만든 사람은 달리다라는 런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런이라는 메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문제는 이 런은 자동차마다 다르게 구현할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런은 이 런이라는 메소드는 자동차는 꼭 가지고 있는데 자동차마다 다르게 구현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버스는 후륜 구동으로 달린다면 뭐 일반적인 자동차는 뭐 또 전륜 구동으로 달리고 뭐 어떤 차는 사륜 구동으로 달리고 이렇게 런 메소드는 다 다르게 구현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이럴 때는 수상 클래스를 만들고 퍼블릭 보이드 퍼블릭 앱스트랙트 보이드 런이라고 해주시고 선만 해주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메소드 작성할 때는
퍼블릭 다음에 리턴 타입 메소드명 가로 열고 닫아 닫고 하고 나서 뒤에 중괄호 열고 블럭이 나오고 그 안에 구현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현 부분이 없이 메소드 선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스2에서는 파2를 상속받았을 경우에 반드시 이 메소드를 구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버라이드 메소드라는 것을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오버라이드 메소드라는 걸 선택해 주시고 이 런 메소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 주셔야만 문제가 안 발생해요. 즉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해당 메소드는 자식에서 반드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버스2는 후륜 구동으로 동작한다 라고 제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b.run 해주게 될 run이라고 해주게 되면 실행을 해보면 후륜 구동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뭘 한번 입력해 볼 거냐면 스포츠카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역시 카2를 상속받고 있는 스포츠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포츠카라는 걸 만들 텐데 카2라는 클래스를 상속받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컴파일 에러가 나죠? 왜냐면 이 카2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메소드를 반드시 구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선택해주고 런 메소드를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카2 또 에러 나는 이유가 뭐예요? 카2는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가 없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된댔어요? 기본 생성자가 없을 때는 생성자를 만들어주고 반드시 부모의 생성자에다 값을 전달해줘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이용해서 생성자까지 만들어줬습니다. 부모가 기본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슈퍼를 호출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부모가 갖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 준 겁니다. 자, 이 스포츠카는 사륜 구동이라고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예제에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스포츠카 S1은 스포츠카 해주고 나서 생성을 해주고 나서 s1.run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해 보면 버스와 스포츠카는 둘 다 런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으로 동작한다가 출력되고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사륜 구동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게요. 하, 수, 는 해주고 나서 이 부분에 뭐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코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c.run이라고 해주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출력될까요? 여기에는 뭐가 나올지 가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이 가려져 있고 c2.run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블럭 쳐놓은 부분에 코드가 안 보인다고 가려놨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실행했을 때 결과가 무엇이 나올까요? 결과는 알 수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자, 카2는 부모 클래스이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죠.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나올 수는 없어요. u 카2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카2의 자식 혹은 자손만 여기에 나올 수가 있죠. 만약 여기에 버스2라고 돼 있다면 너는 뭐가 실행돼요? 후륜 구동으로 동작하다가 나올 테고 이 부분에
이렇게 스포츠카라고 되어 있다면 얘는 스포츠카가 오버라이드된 기능이 구현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으로 동작한다가 나오겠죠. 즉, 이 부분이 어떤 인스턴스냐에 따라서 런 메소드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이 부분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떤 인스턴스가 이 C라는 변수가 어떤 인스턴스를 참조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행되기 전까지는 이 런 메소드의 결과가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바처럼 실행되는 상황에서만 결과를 알 수 있는 언어를 우린 동적인 언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배우겠지만 이런 코드도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주석문 처리하고, 지금 보면 카2라는 이거 배열 표시라고 하거든요. 카2를 2개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카2를 2개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0번째는 배열의 0번째는 버스2를 참조하도록 하고, 배열의 첫 번째는 스포츠카를 참조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열에서부터 하나씩 꺼내서 C2가 참조하도록 해서 런을 호출하도록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실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후륜 구동으로 동작한다, 사륜 구동으로 동작한다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마치 이런 코드인 거예요. 모든 동물들은 모든 동물이라기보다는 동물들이 뛴다라는 메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이 뛴다. 예를 들면 뭐 사자도 뛴다, 뭐 펭귄도 뛴다, 뭐 거북이도 뛴다, 이렇게 뛴다라는 기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원에 갔더니 동물들이 뛰는 것들을 봤어 라고 표현했습니다. 동물들이 뛰는 것을 봤어 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말은 뭐가 뛰었다는 얘기냐면 기린도 뛸 수도 있는 거고 사자도 뛸 수도 있는 거고 표범도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동물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자, 코끼리 뭐 등등등을 하나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었냐면 일반화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열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지금처럼 자동차의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만 참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의 배열이라는 뜻은 자동차의 후손들을 참조할 수 있는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의 배열, 혹은 오브젝트의 배열은 무슨 뜻이겠어요? 모든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배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일반화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마치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종류인 것처럼 다룰 수가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추상 클래스와 배열을 사용하면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느낌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배열을 안 배웠으니까 일반화시킨다와 추상 클래스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